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로봇주 정말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을 필두로 기타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종목들도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내 포트에 하나쯤은 있어야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없다면 너무나도 섭섭하시죠. 오늘도 여기 팍스 브런치의 공대남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반도체와 기타 부품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글로벌 시황부터 또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우리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 유가 급등 속에서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7.54달러로 지금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올해 최고치이자 작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면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역시 좀처럼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는 기간도 길어지겠죠. 미국의 서비스 업황이 확장세를 이어간 점도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우려를 뒷받침했는데요. 미국 ISM은 지난 8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5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가 52.5였는데 전월치 52.7보다도 모두 높은 수준인 것에 주목을 했고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서비스업 PMI는 50.5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월치인 52.3보다는 낮지만 50을 상회하며 업황이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미 국채 수익률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됐습니다. 특히 2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장중 5%로 웃돌아서 기술주에 부담을 줬던 어제 뉴욕장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움직임 역시 조금은 답답한 모습인데요. 이 내용 먼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자, 과연 2차 전지 이후에 국내 증시를 이끌 테마 어떤 걸까요? 지금 AI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PB들이 2차 전지 이후 국내 증시를 이끌 상장지수 펀드 테마로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꼽았다고 합니다.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펀드 비교 플랫폼 펀드솔루션이 PB 회원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전지 그 다음 테마는 이라는 설문에서 AI와 반도체가 335명의 선택을 받아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249명은 2차 전지, 전기차가 계속 국내 증시 테마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으며 132명은 바이오와 헬스, 또 나머지 51명은 로봇을 포스트 2차 전지 테마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컨설팅 본부장은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전문 자산관리사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논란에도 전기차 산업의 높은 확장성과 또 이에 따른 2차 전지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여전히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모두 국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세 보여지는 업황인데요.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음 세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중에 HD 현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있죠.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지금 같이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는 뉴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안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와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알루마이안 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실세인 무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금고지기로 불리고 있죠. 오늘 이에 따라서 현대건설기계가 전거래일보다 3.86% 이상 오른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HD현대도 3%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내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HD현대 사옥에서 누마이안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HD현대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와 조선, 건설기계, 정유 부분에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건설과 조선 업계에 또 한 번 호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네요. 다음 마지막 뉴스 또 확인해 보시죠. 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니언스라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정부의 보안 유니콘 육성 사업에 이제 투자 소식을 밝히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종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 주가 오늘 25.66% 장중에 상승했었던 가격인데요. 이는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니언스는 2005년 설립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으로 2017년 코스닥에 상장돼 주요 제품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또 단말기 이상행위 탐지 및 대응 솔루션, 차세대 보안 모델 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20% 넘는 강세 이어가다가 현재는 약간 윗골이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양시장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0.59%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2,547.9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0.61% 하락세인데요. 912.32포인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양시장 오늘 좀 더 낙폭을 더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세워보시고요. 자,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좀 흔들리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코스피에서 코스닥 187억 원, 713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937억 원, 23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업종에서 좀 강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식품과 기본 식료품 소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출판 업종도 0.97%, 무역회사 판매업체도 0.91%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금융 쪽이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20%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전자 장비와 기기 쪽도 오늘은 약한 모습이네요. 1.15%. 교육 서비스도 어제 반짝 올랐습니다만 오늘 1.12%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별 등락으로 또 살펴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 테마별 등락 보시면 1위에 지금 전기자전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감속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SPG라는 종목이 아마도 지금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전기자전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이제 로봇에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으로 관련 종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테마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자전거가 역시나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테마 안에서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 등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하락하는 업종으로 보시면 지금 1위에 아이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공직자들에게 아이폰 15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폰 관련주 아이폰이 좀 급락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확인해 보셨고 실시간 검색어 트렌드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역시나 지금 검색어 상위 종목들도 로봇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유진 로봇이 25%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10% 넘는 상승세. 3위에는 휴림 로봇, 그리고 루닛, SPG까지 모두 로봇과 로봇 부품에 대한 내용들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로봇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DX 어제 6만 원 선 넘어가면서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그대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5만 4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시세가 좀 꺾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4%로 지금 계속해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까지 쭉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테마들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10시 15분 구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런데 로봇주들이 오늘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잡으신 분들 너무나도 서운하실 것 같고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우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남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특히나 이제 주도 섹터들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만한 지금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정말 로봇, AI, 반도체 이 특정 섹터들만 무섭게 가기 때문에 야, 이거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방송에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간지러운 부분들 긁어주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도 지수는 계속해서 낙폭을 더해가면서 이제 코스닥은 거의 1%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우리 지수가 답답한데 2차 전지 테마가 정말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수는 답답한데 반도체, 로봇, AI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네.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뭐 유가도 오르고 국채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기술주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왜 이 주도 테마만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먼저 궁금해요. 이게 올해 그 AI가 불을 질렀는데 네.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크게 보시면요. 2023년도는요.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월 달에 AI, 그러니까 AI 기술을 가진 뭐 셀바스 AI라든가 음성인식 챗봇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1분기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1월 달에 반짝 로봇주들, 뭐 AI주들 움직였다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달린 거는 사실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랑 반도체주들이 달렸던 이유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수주장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아직도 더 간다라는 붐들이 일어나면서 가기 시작했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가 불러왔죠. 네.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된 맞아요. 그 AI 그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HBM 관련주들 중에서 특정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간 거는 몇 개 없어요. 네. 한미반도체, ISC
그 뒤로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간 종목들이 오사트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후공정 외주 패키징 관련주들인데 특히나 하나마이크론이 250% 올랐고 이제 두산테스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왜 걔네들이 가냐? 걔네들이 앞으로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냥 단순 이슈랑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 향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보시면은 올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사실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지금 시간 조정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2023년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반도체인데 2차 전지 이제 조금 약간 주춤하고. 힘이 좀 빠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AI 로봇이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네. 과연 로봇주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로봇주들 자체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과거 그 메타버스 때랑은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 때는 사실 그냥 기대감으로 풍부했지만 네. 결국에는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뭐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네, 왜냐면 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코인으로 번 수익이 재무에 들어갔다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컸고 그럼 결국에는 뭐야? P2E 이런 것들이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지금 AI랑 반도체랑 로봇은 달라요. 그런가요? 네, 로봇도 달라지나요? 왜냐면 자 메타버스 에 나왔을 때 네. 메타버스에 뛰어든다고 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 오. 과거 돌아보시면요. 그러네요. 뭐 메타만 네. 사명을 메타로 그러네요. 바꾸면서 네. 좀 이슈가 있었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다 보시면요. 그들이 메타버스에 과연 움직였냐라는 거죠. 그랬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대부분의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AI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구 주자들이 지금 AI에 집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AI 쪽, 로봇 쪽. 그럼 그들이 왜 움직이냐?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돈이 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이쪽 섹터가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로봇과 AI,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이 제조하는 내용을 국내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래 산업에 대한 확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 정말 미래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줄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시장에서 좀 열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AI, 반도체 이런 내용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네. 지금이라도 좀 담아보고 싶다. 보유를 못 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지금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담으셔야 된다 어,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좀 많이 간 것들 담기보다는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차차 공개를 하기로 이따가? 하고 네네. 이제 남들 오를 때 끝물에 탑승하면은 이게 물려요. 결국에는 보세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손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거를 지금 꼭대기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날아가는 거 이제 에코프로처럼 더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탑승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을 좀 공략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아직 덜 간 종목들을 찾아내야죠. 근데 사실 에코프로도 네. 80만 원대, 70만 원대에도 이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120만 원 넘어서까지 갔잖아요. 저건 좀 논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종목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더 갔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눌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이게 눌리겠어 이러고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도 80만 원 찍고 한번 눌렀다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30% 눌렀다 간 거기 때문에 누를 때를 노려야지 이거를 그냥 자꾸 나는 더 간다 이러면서 따라가면은
이게 좀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네.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한 번 2차 전지한테 된통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따라가신 분들은 또 수익을 내시기도 했고 손실을 보시기도 했고 또 그것마저도 못 따라가셔서 너무나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이 AI 반도체 쪽은 무조건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를 꼭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좀 어려운 것이 뭐 반도체도 종목이 너무 많고 AI도 종목이 너무 많고 주가도 많이 안 오르면서 실적도 기대가 되면서 좀 재무도 탄탄하면서 이런 기업들을 찾으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보면 SPG라는 종목이 또 네.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전기 자전거 테마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감속기라는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품들 뭔가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좀 만드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세부 테마를 먼저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SPG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약간 뒤늦게 후발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T로보틱스랑 V원텍이 같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갔던 이유가 AMR이거든요. 네. 물류 이송 관련 로봇 이슈로 지금 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로보틱스가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없어요. 조정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T로보틱스 차트 한번 볼까요? T로보틱스 보시면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AMR 관련 와, 차트인데 완전 예, 정배 거의 영상이야. 50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500%가 올랐다는 거는 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네. 보시면요. 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살짝 누르고 계속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제 그거요. 자, 삼성전자와 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산도 로봇 한다 그러고 뭐 하나도 로봇 한다 그러고 네. 다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물류 배송 로봇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한 거고요. 그다음에 엠노라는 기업을 삼성 SDS에서 37%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반도체, AI, 로봇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엮여 있어요. 네.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가 확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서 만들어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네. 우리나라 와갖고 이재용 회장한테 네. 야 우리 미국에다 공장 하나 무인 공장 만들어 줘.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만드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무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AI와 로봇과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네. 트라이앵글로 엮여 있다 네. 보니까 특히나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AMR, 그러니까 물류 배송 관련된 건데 이제 쿠팡에서도 그 무인 로봇을 쓰거든요. 물류 그래요? 배송할 때 지금 시험자만 도입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로봇들이 배송을 이렇게 하기 전에 사전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귀엽겠다. 그러면은 자 네. 보세요. 자 무인 공장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무인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1번 공정이 있고 2번 공정이 있고 3번 공정이 있는데 1번 공정 끝나면은 1번 공정에 있는 물류 로봇이 2번 공정으로 갖다 줘야 되고 네. 이제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삼성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가진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고 SPG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그 감속기 사업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이 감속기와 로봇 모터, 그러니까 로봇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터라는 게 네. 로봇이랑 가전제품이랑 자전거랑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모터랑 감속기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 실적이 가장 좋은 게 SPG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V원텍이랑 T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 다음에 SPG가 지금 뒤늦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실적. 실적이 네. 보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네. 슬슬 야 여기가 이제 로봇 사업이 발전되면 감속기랑 모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게 경제학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보시면 결국에 주가라는 것도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사실 경제학적 관점인데 네. 경제학적 관점을 주식에 접목을 했을 때 결국에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이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고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간다,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 의미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로봇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러면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엔 뭐겠습니까?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 감속기 쪽에서는 SPG가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뭐 기업들은 많은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이 SPG만큼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뚫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살짝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 있었던 좀 매물대를 뚫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어, 이게 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급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조금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네네네. 좀 눌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급해, 나는 트레이딩을 좋아해, 단타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릴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고 나는 좀 진득하니 조금 나는 좀 묵직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눌릴 때 또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이거 더 갈까 이러면서 이렇게 느낌 매매하시면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이주호 멘토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려고요. 지금 약간 위험하다라고 하셔서 다른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정말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저희가 뭐 공대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쪽 반도체 AI 로봇 쪽에는 정말 강력한 이 선구안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팍스 브런치에서 소개해주신 종목 그리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로 보셨을 때 수익률이 벌써 지금 151%를 기록했고요. 9월 만 100%가 넘어갔고 이제 오늘이 9월 7일이잖아요. 그래서 5거래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 5거래일 모두 수익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뭐 V1텍부터 보시면 이 종목 다 지금 AI 반도체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17%, AD 테크놀로지 11%, HPSP 16%, 보령은 제외돼야겠네요. 보령은 그 반도체 종목은 아니고요. 반도체 종목 맞나요? 아니요, 저 네, 바이오. 제약이죠, 제약. 네. 네. 그리고 엠로가 11%고 부방이 11%, SPG 21%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략한 날짜도 9월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이슈가 나올 때 바로 캐치하셔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정말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모두 다 잡아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잡아가셨는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 오늘의 또 공략주 만나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이주호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9월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돼서 금,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5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모두 다 수익을 챙겨주셨고 그 수익률도 적지 않을 뿐더러 지금 100%가 총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이걸 좀 알고 가고 오늘 알려주실 종목은 뭔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한 종목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V1텍 은 했고 AD 테크놀로지부터 할게요. AD 테크놀로지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볼까요? 일단 AD 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눌림목 공략했고 제가 ARM 나스닥 상장 이슈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120일 이평선이 안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120일 이평선 안 무너지고 지켰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삼성전자 6% 오르면서 이게 그때 올랐거든요. 저희는 언제 샀냐면 그 전날 샀어요.
기가 막히게 또 진짜 8월 그 30일 이때 눌림 샀고, 목적이 있었네요. 여기서 저는 이 눌림목을 공략한 건데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요, 얘가 차트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추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만들었는데 이 120일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고서 계속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차트를 볼 때 이게 저점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네. 가만히 보시면요, 1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눌림이고 만약에 122평선이 안 무너지면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 저희가 이때 8월 30일 날 이때 매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오르면서 같이 올랐고, 네. 그러고서 제가 월요일 날 꼭대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와, 예, 그렇게 진짜 매도 보면 될 것 타점도 같고요. 너무 네, 완벽하네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ARM 관련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눌리면은 충분히 재공략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HPSP입니다. 이거 방송에서 언급을 진짜 많이 네, 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팍스 나와서 네. 7, 8, 9 다 얘기를 했고, 아, 저는 4월 달부터도 이 종목 계속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네, 이게 한미반도체 후발주로 네.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반도체 전공정이고, 네. 이거 뭐 HBM 직접 관련주는 아닌데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는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 한미반도체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요, 흐름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LG 테크놀로지처럼 이 종목도 정확하게 우상향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얘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가만 보시면은 저점을 높인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저점을 높인다, 전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점을 높이는데 고점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AD 테크놀로지처럼 채널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눌렸을 때 네. 저도 그럼 눌렸을 때 잡은 거예요. 네. 눌렸을 때 60일 평선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50일 신고가 한 번 더 찍었고, 저희가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다 안 팔았어요. 다 안 팔았어요. 네, 반을 팔고 반을 더 봅시다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눌렸지만은 저희가 매수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확실하게 때문에,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HPSP도 그렇고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올라가면은 팔고, 네. 눌렸을 때 야 여기 저점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체크를 해서 지키네, 그때 또 매수를 하는 말은 거죠. 쉬운데 아, 그쵸.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 타점을 인정해드릴게요. 잡으려면은 네. 이게 방송에서 다 설명하기 힘들고, 아. 노란톡방 오시면은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잡아드리니까 오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SP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은 그러면은 어떤 걸로 갈까요? 보령 봅시다. 보령 볼까요? 네, 보령은 사실 보령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반도체는 네. 아닌데 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JW 중해제약 수익 맞아요.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당뇨 관련 치료제 이슈가 네,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거의 이거 한 달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월 5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나왔고요. 네. 사실 원래 제약바이오는요, 뉴스 나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뉴스가 나온 날 9월 5일 날 이 윗꼬리 달고 빠졌죠. 와. 네, 당뇨 복합 그 신약 나왔고 이슈가 네. 나왔고 식약처 통과, 그 소식에 지금 18% 올랐는데, 자만 보시면요 9월 5일 날 외국인들 다 팔았어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외국인들이 8월 달에 한 달을 사놓고 이틀 만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언제 팔았을까요? 9월 5일 날.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아, 진짜 네. 이거 타점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 이렇게 진짜.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뉴스, 그러니까 단기 이슈 뉴스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전 다 이것도 근데 아직 반밖에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들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동안 그럼 보유를 했으니까 그 동안에도 계속 수익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딱 저 고점에서 이렇게 익절을 하니까 너무나도 짜릿했겠네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더 눌린다? 그럼 저는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요, 다른 제약바이오들 반등 나올 때는 세게 못
못 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팔고 나오면 돼요. 왜? 반을 팔았으니까. 네. 이게 현명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진짜 눌릴 때 또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남겨주신 또 보령, 그리고 우리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최근에 정말 뭐 당뇨, 비만 치료제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던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잘 잡아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엠로라는 종목입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 이야기, 업황 이야기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지분, 삼성 SDS의 네. 지분이 있는 기업이죠? 네, 삼성 SDS가 지분 37%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네. 매수하고 나서 8만 원이 깨졌었거든요. 깨졌었는데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지켜라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기업 자체 사업은 그 SCM이라고 해서 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그 구매 공급 관리 이런 소프트웨어를 기업 쪽에다 팔아요. 근데 여기가 의료 AI 갈 때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닛이라던가 뷰노 갈 때 같이 가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I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의료 쪽 AI 그다음에 그런 본업이랑 그런 것들이 다 엮였을 때 결국에 AI와 로봇 쪽이랑도 엮일 수 있다. 그럼 삼성 SDS에서 얘네를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돈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도 절반을 매도를 했고 아직 들고 있고 아직도 한참 수익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11% 넘는 수익률을 또 이 종목에서 챙겨갔으니까 진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 이제 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언제 담으신 건지 왜 담으신 건지 궁금해요. 이거 그때 브런치 방송 나와서 제가 네. 그 여기 사업이 밥솥 밥솥, 네. 밥솥 얘기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선박 조선 쪽에 네, 뭐가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너무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제 다 팔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고 어제도 17% 올랐거든요. 어제 다 그러니까요. 팔고 결국 얘도 보세요. 얘도 우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렸다 갈 때 눌릴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자 저점을 높여가는 패턴 똑같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얘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점점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이럴 때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릴 때 그럼 이때 가서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부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마지막 대망의 종목입니다. SPG 이미 저희 방송 출연하시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왜 우리 방송에서 얘기 미리 안 해주셨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스케줄이 있는데 월요일 날 나갔거든요. 노란톡방에. 근데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 목요일, 들었는데. 금요일 출연하시니까 아쉽게도. 네. 그래서 아니 노란톡방에 그래서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잡아서 수익 내잖아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 이번 주 월요일 날 나갔거든요. 네. 아침에 나갔어요. 시가 부근에서 33,000원, 34,000원 부근에 나갔거든요.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와.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그럼 보시면 얘를 왜 매수했냐? 저는 이걸 본 겁니다. 자, 주가가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박스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고 지금 120일 이평선 미탈했다가 다시 살렸죠. 근데 여기서 살릴 때 거래량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 터지기 전에 저는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슈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도 이미 저번 주부터 계속 로봇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공략을 했고 월요일 날 사자마자 이거 25% 올랐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크게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랑할 종목이 너무 많고요. 진짜 같이 수익 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V1텍부터 AD테크놀로지, SPSP, 보령, 엠로, 부방, SP까지 지금 빠르게 한 종목씩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전략 같은 것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똑똑하신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또 오늘의 공략주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진짜 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략주인지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어떤 쪽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오사트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오사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네.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 말고 그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는 너무 많이 갔고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을 공략해 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앵커님도 한번 매수를 하셔서 네, 저 진짜 믿고 따라갈 나중에 거예요. 한번 인증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일요일 날 삼성전자 6% 급등 나왔을 때 결국엔 이 얘기가 나왔어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때 제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셌던 이유가 바로 이 HBM 관련 이슈였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 6% 급등 나왔고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가 차세대 캐시 디램 개발 중이다. 이 얘기 나왔고 결국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AI가 촉발한 반도체 전쟁이다. 그리고 오사트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께 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어.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드 테스트라고 해서 요게 약자예요. 네, 이걸 봐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쉽게 말해서 네. 반도체 외주 조립 테스트를 외주한다. 아. 그러니까 보통 엔비디아랑 애플에서 맡길 때 조립형 주문형 반도체로 맡겨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조립이랑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만들기 전에 외주를 미리 맡긴다. 그래서 이게 오사트가 그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엔비디아 GPU가 이 반도체 전쟁을 불러왔고 과거의 전통 후공정과는 이제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HBM이 이게 그냥 옛날에는 PCB 기판 하나를 그냥 패키징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HBM이 반도체를 하나, 둘,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럼 이 반도체와 이 반도체를 두 개 붙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붙이는 과정 속에서 고도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웨이퍼랑 웨이퍼끼리 붙여야 되는데 웨이퍼랑 웨이퍼를 붙이려면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패키징하는 데서 이거의 고도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후공정이 과거의 전통 후공정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 패키징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마이크론이 그것 때문에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문과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멘토님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은 아니 그 패키징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되지. 그 아, 어려운 네.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럼요. 거고 그래서 예, 지금 뭐 예.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급등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 놓쳤으니까 그 후발주 공략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한데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 정말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오. 사실 올해 올랐어요. 네. 오르긴 했는데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어.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이 과거에 시총 1조가 넘었었어요. 어. 근데 시총 1조를 뺏겼습니다. 왜 그래요? 주가가 많이 뭐가 빠졌잖아요. 이게 안 좋은 네. 리스크가 있었던 근데 거 이 아닌가요? 기업이 사실 뭐 그렇게 막 뭐 사실 이 패키징 쪽에서 얘네가 기업 1위거든요. 오사트 기업 중에 얘네가 점유율 1위예요. 네. 그리고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 이상하게 주가 자체는 힘을 못 낸 게 이 기업이 23년도 실적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그 23년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얘가 오히려 그 주가가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빠질 만큼 빠졌다. 기회네요, 그러면, 우리한테. 네, 기회다. 어. 이제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없다. 그렇다 하면은 이 종목 우리가 잡아서 이제 수익을 낼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사트 전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마이크론보다 얘네가 점유율은 더 높아요. 근데 네. 이상하게 실적이 안 좋아요. 뭔가 좀 있어. 그리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주요 고객사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이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메모리와 HBM3 패키징 고도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랑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1차 벤더기 때문에 네. 과연 얘네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 다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선반영됐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탄력적으로 갈 것이다. 왜? 그동안 다른 기업들 갔는데 얘만 못 갔어요. 그럼 후발주로 우리가 노려볼 네.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이끌려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말씀을 잘 해주시고 척척 박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쪽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 따라갈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오늘까지 약간 고박스권 안에서 위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가격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주호 멘토님과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확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